오늘 정확히 들으세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가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수학 실력이 늡니다. 연산은 국어의 가나다라예요. 그러니까 연산의 목표를 암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산의 학년별 목표 자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유튜브 조한호 연구소 운영하시면서 수학 통역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초등 수학 개념 사전 67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조한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수학은 이미 좀 어렵고 재미없는 일인데요. 수학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쉬운 문제를 주면 아이가 점점 잘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텔셀레이션이라든지 마방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학 퍼즐 책 주고 하는데 풀 때만 좋고요. 실질적으로 실력이 안 늘어요. 수학을 좋아하려면 아이가 쉽고 재미있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수학의 실력이 좋아져야 아이들이 결국은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잘하니까 더욱 하게 되고 또 수학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재밌어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해야 되고 진정으로 수학 잘하려면 무슨 지름길로 여행 바라지 말고 진짜 수학 실력을 기르는 게 무엇인가를 따져서 하나하나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초등에서 사실 연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아요. 연산의 완성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아이가 연산을 하는데 싫어한다. 그러면 재학년 연산도 안 될 만큼의 실력을 갖춰놓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거 이거나 아니면은 연산을 아마 큰 수 하고 있는 거. 사실상 중고등학교에 큰 수의 연산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계속 시키는 것은 연산의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고 실력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산을 뭘 하냐. 연산은 국어의 가나다라예요. 가나다라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는 질문이 어때요? 말이 안 의문이죠. 되죠. 네. 그러니까 연산의 목표를 암산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산의 학년별 목표 자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 것이 초등 1학년이에요. 6개월, 1년 충분히 연습해서 빠르게까지 해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때 빠른 걸 가지고 차후로 계속 이걸 이용하는 것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초등 2학년 때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거고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한 단 다 외우고 제가 어디까지 하냐면 구구단 거꾸로 99, 81부터 172까지 72개를 36초 안에 전부 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36초까지 하라고 그래도 구구단이 완벽치가 않아요. 그래서 목창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구단이 완벽히 돼야 하는 거예요. 자는 애 흔들어서 6, 7 그래도 40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뭔가 수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돼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를 하는 것이 초등 3학년의 과정인 거고 이때 뭐가 되냐면 3개, 4개의 암산이 됩니다. 17 곱하기 6이다. 6, 7에 42, 6, 1은 6 하는 두 계산에다가 6 더하기 4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개라는 거고 이거 3개도 못해서 받아올림수를 써라 라고 한다면 초등 5학년에 대분수하고의 더하기 빼기나 분수의 곱하기 나누기 들에서 최대 10개, 11개까지의 암산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다 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 5, 6개의 암산을 요구하냐면 중학교 2학년 연립방 정식에서 대여섯 개를 요구할 거고 중3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7, 8개의 암산을 할 거고 그러니까 초등에서부터 연산을 막 시켰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에 10개, 12개까지의 암산의 과정이 아이에게 수학이 연산에 놓이는 길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연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산이 싫으네 왜?
실력이 안 되면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에게 암산을 시켰는데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써서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엔 저절로 암산이 되지 않나요? 정확도를 좀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이거를 확신을 갖고 시키세요.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셔서 아마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애 보고 또박또박 써. 애가 또박또박 쓰다 마지막에 암산을 틀리거든요. 또박또박 쓰란 얘기는 개념도 아니고 절차적 기술이에요. 아이의 암산을 기르고 개념을 길러야 될 때 여전히 절차적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의 실력에 연산 실력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암산 실력 못 기르게 하고 하나하나 다 써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확도 위주로 하는 공부인 거고 재학년에서 그게 통할지도 모르지만 점차 암산의 개수가 늘어나는 상위 학년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열심히 연습한 거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 수학에서 네.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신데 이 네.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또 하나는 개념으로 뭐 하는지를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정확히 들으세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가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수학 실력이 늡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수학도 언어라서 용어의 뜻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개념을 아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뭘 하라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못 풀어도 좋은데 문제가 뭘 하는지만 좀 알아보자. 개념을 막 외운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개념이에요. 뭐 다른 문제 풀었던 기술들을 잔뜩 갖고 있다. 그거 적용 하나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를 한 3,000개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자물통을 갖고 왔어요. 새로운 열쇠는 이 3,000개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문제를 갖추고 싶겠지만 그건 기술이고요. 마스터 키 잘 보세요. 허접해 보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들어보면 당연한 거고 안 배워도 될 것 같은 거고 막 이런 거라서. 근데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뜻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학교나 뭐 이렇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잖아요. 그게 나중 고등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 문제 고등학교 단 한 문제도 안 나와요. 오해세요. 초등에 어마어마하게 문제 푼 거 있죠? 중학교 아무리 쉬운 문제도 이거 안 나옵니다. 고등의 90%가 전부 다 함수 문제인 거예요. 왜? 어려우면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함수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의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 초등, 중등의 문제들은 쉬우니까 방정식으로 대입하고 막 문제 푸는데 왜 대입하는지도 몰라요. 너 왜 대입했어? 그럼 애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 풀려요.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다며. 문제를 푸는 게 아무리 많이 풀어도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문제집 건수를 막 이만큼 짜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뭐 우등생이다, 전교 1등이다. 이것이 고등 수학을 잘하는 바로미터로 절대 바라보시면 안 돼요. 중학교 우등생의 70% 정도가 추락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초등 6년,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확장하는 게 고1이에요. 그래서 고1에 새로운 개념이 한 개도 없어요. 초등, 중중에서 배운 거 가지고 확장하는 것인데 고1에서 거의 수포자가 대부분 다 나오는 거지 고2, 고3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고등에서 제일 어려운 학년이 고1이에요. 그러니까 고1이 잘 되도록 개념을 배우고 충분히 해줘서 고1이 잘 나온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그 기술과 개념의 차이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수학적 정의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의가 이 문제를 푸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구 막 하다 보면 테두리가 그려져요. 라인 그려놓고 그 안에서 축구해야 돼요. 그렇죠. 축구 하다 보면 뭐 규칙이 정해지나요? 규칙을 정하고 축구를 해야죠. 그죠. 정확한 테두리를 그려놓고 그 축구를 해야 축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엉뚱한 고민을 안 하죠. 많은 아이들이 고민을 처음부터 안 하고 틀리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다양한 거를 막 해요. 다 틀렸대. 진짜 화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고민과 뭐 이렇게 했는데 다 틀리다니까 신경질 나갖고 수학은 나랑 궁합이 안 맞나 막 이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의를 몰라서 그래. 정의에 맞춰서 이건 오라 그러 그렇게 해놓고 별개의 그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이게 맞으면 맞는 거야. 이런 규칙들이 정해진다면 불필요한 노력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기본 문제에서 심화 문제로 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또 이것들이 부모님이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문제를요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산 필요하죠? 네. 개념 필요하죠? 네. 근데 심화 문제는 개념이 여러 개죠? 그 개념 중에 하나만 몰라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모르면 이 문제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해 안 되니까 뭐 생각하는 척하고 보다가 별표 딱 하는 거죠. 왜? 그거 잘못하면 날밤 깔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거 생각하다가는 주어진 범위 내에 있는 숙제고 뭐고 하늘 일정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가 뭐 해요? 기본 문제만 맨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는데 기본 문제만 풀어도 많이 푼 것처럼 보이잖아요. 백날 해봐도 실력 안 늘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다 별도로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연산은 별개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애가 막 연산 빠르게 해서 암산하는 걸로 가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네가 나중에 몇 개까지 암산 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서 그거 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가 수영하기 전에 운동장 한 3바퀴 돈 거다. 너 이게 수영 선수가 수영 연습한 거니? 아니야. 이건 그냥 체력 단련한 거야. 이건 수학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이건 수학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실제 문제집에서는 연산 문제 이런 거 있죠. 다 X표제. 별도로 연산과 개념 되고 있으니까 별표한 거 있죠. 그거 풀어요. 그것만. 아이한테 별표가 하루에 뭐 2-3개 푼다. 그럼 2-3개 하면 돼요. 기본 문제는 푸는데 심화 문제 못 푼다. 그럼 이제 심화 문제 푸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만 줘야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지. 쉬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쉬운 것만 푼다니까요. 그냥 풀이 방법만 알려줘요 하는 애들이 많은 이유는 빨리 문제를 풀고 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개념이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개념이 안 돼도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자꾸 기술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근데 기술에 집착하면 할수록 문제 푸는 그 방법에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안 늘어가는 거고 더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 문제를 많이 안 풀면 수학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 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얻은 게 뭐다, 개념은 뭐였고 이 개념이 좀 더 튼튼해졌나를 생각해보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옳은 거죠. 네, 오늘 조한호 연구소의 조한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듣는 내내 수학에 대한 정말 열정이 느껴졌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많죠. 아니, 너무 좋은 내용들이었고 또 수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들이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